자, 시작하자. 이게 뭐야, 물티슈야? 네? 맞아요? 자, 먼저 프린트부터. 프린트 43페이지 질문 283번이요. 283번 가볼게요. 시그마 나온 내용이 조금 긴장되긴 하죠. 근데 이것도 푸는 방법만 알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에서 알아야 되는 건, 저 시그마를 한번 봐봐. 시그마를 계산할 때 사용해야 되는 변수는 누구지? 이 시그마 계산할 때 문자 취급해야 되는 건 누구야? K죠. K에다가 1 집어넣어서 1x의 10제곱 더하기 2x의 9제곱 더하기 3x의 8제곱 3제곱 더하기 1 집어넣은 거지. 1x의 1제곱, 2x의 제곱, 3x의 세제곱, 4x의 4제곱 해서 점점점 10x의 10제곱까지 더해주는 식이야. 맞지? 그렇게 풀어내면 돼. 일단 푸는 거 한번 보여줄까? 이렇게 되는 녀석을 가지고 질문이 x가 1인 지점에서의 미분계수 f'1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였거든. f'1을 물어보는 문제니까 이 녀석의 도함수를 꺼야 되겠죠? 도함수 1 더하기 4x 더하기 9x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점점 100x의 9제곱 여기다가 이제 1 집어넣어서 1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16 더하기 점점점점점 마지막 100 1 집어넣으면 x의 모든 거듭제곱들은 1이 될 테니까 여러분들한테 이걸 계산할 문제를 묻고 있는 건데 지금 잘 들어. 이 계산을 시그마를 먼저 계산하고 난 다음에 펼쳐내고 그 다음에 그게 그렇게 펼쳐낸 fx를 확인한 다음 확인된 fx를 도함수를 구해내고 도함수에다 다시 문제가 원하는 미분계수 1 집어넣어서 정답을 찾는 과정을 밟는 게 맞지만 방금 처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질문한 것처럼 이 시그마는 k를 변수로 하는 식인 거 맞아.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도함수는 x를 문자로 하는 함수잖아. 맞아요? x를 문자로 하는 함수니까 시그마는 시그마대로 냅두고 일단 이 식에 사용되고 있는 x라고 하는 녀석에 대한 미분만 먼저 해주면 된다는 거. 그걸 기억을 합니다.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 대신 x의 k제곱만 미분을 해서 kx의 k-1제곱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죠. x의 k제곱을 미분을 하는 거야. 시그마가 있거나 말거나 시그마 계산은 나중으로 밀어두고 어쨌든 x로 표현된 식에 대한 함수를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으로 얘만 미분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다 숫자 취급하고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야. 그래서 f'1은 이제 1 집어넣자. x에다 1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x에다 1 집어넣으면 k제곱 1에 k-1제곱 되는 건데 이거 어차피 1일 테니까 계산 안 해도 되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이 이번 기말고사 때 신나게 문제 풀었을 k제곱 공식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로 계산해서 385라고 대답을 해주면 된다. 여기 봐. 아까 시그마 펼쳤어. 펼친 함수가 fx니까 그 녀석의 도함수 구했고 거기다 1 집어넣은 게 얘야. 이게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점점점 마지막 10의 제곱. 결국 우리가 이걸 계산한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식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를 포함하고 있는 함수의 도함수를 구할 때는 시그마 무시하자.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에 맞게 x의 거듭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다항식에만 미분을 하는 것에 집중을 해주고 그렇게 미분하고 난 뒤에 나중에 시그마 계산을 해도 된다는 얘기라는 거지. 그게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잘 기억했다가 시그마와 연결된 도함수 문제 자주 나올 거예요. 앞으로 좀 어느 정도는 실력 발전 상태에서 풀 수 있기를 바래. 필기하시고 다녀와.
같은 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282번. 82번 2번. 82번 한번 준비해 볼게. 여기 천천히 해보세요. 자, 됐나요? 갑시다. 질문이 이거야. F'X 찾는 거. 그럼 우리 예상할 수 있어. 이거 찾으려면 F'X 찾아야겠구나. 거기다가 4만 넣으면 정답일 테니까 F'X 찾으려면 Fx를 찾아놔야겠구나. 그래야 이 녀석을 미분해서 도함수를 찾을 거고 찾은 도함수에 4 넣어서 정답을 구할 거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럼 fx를 찾으면 되는데 여기 봐. fx 나와 있어. fx 나와 있는데 뭐만 모르고 있느냐? 요것만 모르고 있는. 요게 얼마인지만 알면 깔끔하게 몇 x의 제곱 마이너스 몇 x라고 대답을 하면 되는데 이게 누군지를 몰라서 지금 계산을 못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저걸 계산해야 되기 f'E가 누구인지를 찾으면 여기까지는 당연히 생각해야 돼. 그리고 fx를 찾기 위해서 내가 지금 딱 하나 모르고 있는 게 f'E였다는 것만 이거 먼저 찾아내면 그 다음부터 이제 술술술술 풀리게 되겠지. 야. 다시 순서를 봐. f'E 찾아내면 fx 찾게 돼. fx 찾았으면 도함수 구할 수 있고 찾은 도함수에다 4만 넣어주면 문제가 원하는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저 f'E를 어떻게 찾느냐? 맨날 수업 들어올 때 분들 챙겨오는 대로 까먹나? 먼저 뭐부터 할 거냐면 미분부터 할 거예요. 대신 이거 미분할 수 있어야 된다. x 미분하면 얼마지? 1이야. f'E는 누구죠?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한 질문에 대한 답은 뭘까? 어떤 류의 대답을 원하고 있는 거지? f'E는 뭐야? 그냥 그렇지 상수야. 그러니까 얘 미분하면 1이고 이건 어차피 상수니까 미분하면 이렇게만 하게 되는 거지. 맞아. f'E는 미분되면 어떻게 돼? 이걸 걱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2x 미분하면 2라고 대답하잖아. 5x 대답 미분하라고 하면 5라고 대답할 거 아니야. 그것처럼 f'E 곱하기 x도 어차피 얘도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숫자들이야. 그러니까 얘만 미분하면 되는 거라고. 그거에 대한 대답을 지금 누군가가 예쁘게 올바르게 말해준 거지. 맞아. 그랬더니 보이죠. f'E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구나. 여기다 2만 집어넣어주면 f'E로 만들어진 1차 방정식이 나올 것 같아. 해볼게. 2 대입하면 f'E는 2 대입하면 8-f'E. 그래서 2f'E가 8이라는 얘기니까 f'E가 4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죠. f'E를 구했어. 여기가 4라는 걸 구했습니다. 그럼 선생님 계산 이후로는 안 할 거야? fx 찾은 거지? 미분할 수 있죠? 거기다가 4 넣어서 끝내주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겠지. 여기까지 좀 풀기하고 마무리는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 내서 한 몇 초만 시간 내서 하면 되잖아? 시간 많이 걸릴 것도 아니니까 마무리 해 놓으세요. 풀기하시고 이렇게 그만 하시죠. 선생님 금방 좀 다녀올게. 같은 페이지 좀 더 있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자. 44페이지 287번 287번 시작하겠습니다. fx가 뭐 이렇게 표현될 수 있네. 이 녀석의 도함수 이용해서
있겠네요. F'이니까 가보자. 일단 제일 이 문제가 원하는 풀이대로 한번 해볼게요. 요거 인수분해 되는 거 맞나? 이거 인수분해 되는 거 맞니? 간다. x의 6제곱 마이너스를 먼저 합차공식으로 할게. 합차공식으로 하면 x의 세제곱 더하기 1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그치? 그리고 요 모양이랑 같은 모양이 나오게 해줄 수 있는 인수가 바로 여기인 것 같거든. 간다. 일단 이거 먼저 쓸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요게 인수분해가 되면 x 플러스 1 한번 나올 거고 그 뒷부분이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되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라든가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의 인수분해되는식 당연히 알고 있어야겠지. 완전 제곱식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또는 어떤 두 개짜리 항의 완전 세제곱식에 대한 전개식은 끝까지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가 1학년 때 외웠던 수많은 고생공식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완전 제곱식은 뭐 당연히 안 잊어버리지 않았을 거고 지금 하고 있는 세제곱 세제곱 그 다음 어떤 합이나 차에 대한 전체 세제곱 완전 세제곱식의 전개 방법 또는 인수분해하는 방법 정도는 아주 오랫동안 끝까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랬더니 얘들아 fx 구할 수 있죠? 양변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잡혔어. 이게 fx야. 여기서 하고 싶은 말 있는 사람 없어 혹시? 저거 fx 아닐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지 않은 말이 뭘까? 양변을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로 나눠서 fx를 찾았거든?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였어? 그렇지. 나누고 있는 수가 0일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내가 나누고 있는 그 수가 0이 아니라는 가정 붙여줘야 되고 만약에 그 수가 0이 된다면 그거에 어울리는 또 다른 정답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이건 절대 0이 안 됩니다. 0이 될 수가 없어. 이 방정식 풀어보면 알겠지만 혹은 나와요. 혹은이라는 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 중에 쟤를 0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답은 없다는 얘기. 그래서 무조건 0이 아닐 거니까 0이 되는 경우에 대한 고민은 따로 하지 않아. 지금 영훈이 말처럼 일단 fx를 찾는 거 중요해. 저렇게 나눠서 푸는 거 맞겠지만 그 세세한 어떤 풀이하는 과정 중간중간에 껴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지식도 깨알같이 알고 있어야겠지.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함수에 연속할 때 한 줄로 표현되는 fx를 연습했잖아. 어떨 때는 이렇게, 어떨 때는 이렇게. 분모가 0이 될 때는 0이 아닐 때는 이걸로. 나누고 있는 수가 0일 때는 요걸 따로 뭐 K든 M이든 설정해서 문제 풀었다. 그거 가지고 연속 문제 풀었던 기억이 있을 거야. 그런 식으로 계속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물론 지금은 그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분모가 0이 될 걱정도 없었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간단한 합성함수하고 간단한 곱함수의 미분법만 이용해서 도함수 구해주면 될 것 같아. 간다. 곱미분 맞죠? 얘 곱하기 얘니까. 그럼 먼저 시작합니다. 앞에 거 미분. 앞에 거 미분 합성함수야. 덩어리부터 바깥쪽 덩어리부터 미분하기. 그런 다음 안쪽에 합성되어 있는 함수에 대한 미분. x 플러스를 미분하면 1이니까 사실 안 적어도 되는 거죠. 앞쪽 미분 끝났어. 곱하기 뒤쪽 그대로 더하기 이번에 앞쪽에 곱해져 있는 다항식 그대로 뒤쪽 미분은 얼마지 얘들아? 3x 제곱이 얘들아 이게 도함수예요. 그래서 저기다 얼마? 문제가 원하는 게 얼마였어? 1이지? 저기다가 1만 넣어주면 계산 끝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풀이도 한번 소개해볼게. 뭐 지금은 이게 제일 좋아 보이는데 이런 풀이도 할 수 있어. 굳이 fx로 정리하지 않아도 간다. 그냥 바로 저 상태에서 미분하려고. 저 상태에서 간다. 어떻게 주면 되지? 2x 마이너스 1 곱하기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의
뒤에 거 미분한 거는 마찬가지. 앞쪽 미분하면 얼마? 1 곱하기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쪽 그대로의 뒤에 거 미분한 게 6x의 5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그래서 문제가 원하는 게 F'1이었으니까 집어넣을게. F'1이었으니까 1 넣는다. 1 넣어주면 1 F'1 1 넣어주면 사라질 거고 1 넣어주면 2 1 넣어주면 6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걸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요걸 모르지. 아까는 F'X가 나왔으니까 여기다 1만 넣어주면 그냥 바로 정답이 나오지만 지금은 fx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좌변과 우변을 본미분을 통해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미분해서 f'x의 모양을 얻을 수 있는 건 맞아. 그런데 그 식에 fx도 같이 껴있다는 거죠. 도함수에 f'x만 있는 게 아니라 fx도 같이 껴있어. 그러니까 문제가 원하고 있는 f'를 찾으려면 얘도 찾아야 되는데 이거 찾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1만 넣어주면 되잖아. 여기다가 x자리에 1만 넣어주면 1 넣어주면 1 곱하기 F1을 1 넣어주면 2 그리고 1 넣어주면 0 그래서 F'1은 F1은 0이라는 걸 찾을 수 있었던 거지. 그 여기다 0 넣고 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게 F'1을 계산하는 내용이었다는 거지. 좀 이따가 저기다가 계산을 해도 당연히 정답은 똑같이 나오게 됐을 거고. 두 가지 방법 다 풀게 해주세요. 도함수. 그러니까 지금 원하는 게 F'1이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머릿속에 제일 우선돼야 되는 건 도함수부터 찾자야. F'X부터 찾자는 거라고. 그런데 F'X를 찾기에 편한 게 뭐야? 깔끔한 fx잖아. 깔끔한 fx. fx를 구하고 난 뒤에 미분하면 F'X가 예쁘게 나올 테니까 거기다가 1만 집어넣으면 정답이 나올 테니까 그런 식으로 설계해서 문제를 풀어보자는 게 올바른 선택이었을 거지만 정리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그냥 지저분하게 표현되는 이 식을 당장 좌변, 우변 따로따로 미분 통해서 얻어낸 이 식에다가 1 집어넣어도 된다. 대신 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F'를 구하는 과정에는 항상 F라는 모양도 껴있을 테니까 그건 주어진 함수에서 여러분들이 따로 계산을 해주면 그만이더라. 그 얘기입니다. 얘기하시고 다음 문제 준비해보자고 천천히. 또 질문? 290번? 네. 자, 290번 준비해볼게. 290번 보자마자 또 선생님이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물어본다면 미분계수 얘기 떠올려야겠지? 290번에 두 번째 줄 보고 해야 되는 게 미분계수야. 얘들아 일단 도함수 필요할 것 같으니까 미리 구해놓을게. 또 구미분 갑니다. 앞쪽 2x 뒤쪽 그대로 더하기 이번엔 앞쪽 그대로에 뒤쪽 미분한 거 2x-2 이게 도함수예요. 좀 이따 여기다 뭘 집어넣어 정답을 구하게 될지는 나중에 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 시작할게요. 리밋 h가 0으로 갈 때 2h분의 f-1 플러스 h라고 하는 극한이 주어져 있어요. 사실 이 문제는 미분계수로 떠올리기 좀 쉽진 않지. 왜? 그동안 우리가 봤던 미분계수는 분자 쪽에 f 누구랑 f 누구가 뺄셈으로 연결이 잘 돼 있었거든. 그래서 델타와 역할을 하고 있는 분자의 모습이 완벽하게 표현이 돼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미분계수로 치기에는 점이 하나밖에 안 보여. 그런가? 점이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거 맞나요? 그래서 처음에 미분계수 눈치를 못 챘어. 선생님도 여러분들도 이게 미분계수 문제라는 느낌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극한으로 계산할 준비를 했어. 분모 어디로 가? 0으로 가. 분자는 누구로 가지? F? 분모는 0으로 가고 있고
분자는 F-1로 가고 있어. F-1 누군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 마이너스는 얼마? 0. 이거 확인해 볼 필요 없네. 얘 때문에 F-1도 0으로 가고 있는 거 확인하고 있었던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0분의 0의 극한이구나. 그럼 잘 봐. 여기 틀게 해줘야 되나 이거? 확인해 보니까 이것도 0으로 가고 있고 이것도 0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문제 바꿔볼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2h분의 분자를 집중해서 봐줘. f-1 플러스 h에 분명히 h가 0 났을 때 f-를 0이고 확인했지? 그럼 여기 아무것도 없어. 0이 있단 말이야. 0. 그 0 대신 방금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이 나오는 거 확인했으니까 여기에 내가 이렇게 처리를 해도 문제될 건 없어. f-1이 얼마였다고? f-1이 0이었단 말이야. f-1이 0이었으니까 내 뒤에다가 빼기 0 하겠다는데 누가 말릴 거야? 그러면서 미분계수의 모양으로 바꿔주는 거지. 그럼 이제 그래 방금 이거 어떤 점인지 보이지? 마이너스 1, f-1과 마이너스 1 플러스 h, f-1 플러스 h라는 두 점의 델타 y야. 그럼 델타 x는 여기에 있는 x값들을 뺀 게 델타 x가 돼야 돼. 델타 x 누가 돼야 되지? h가 돼야 돼. 그래서 선생님 또 간만에 또 네모놀이 해보자. 여기까지가 말로 할게. 방금 말했던 두 점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 리미트까지 포함한 이 내용은 h를 0으로 보내면 이 점조차도 마이너스 1, f-1로 가고 있는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이 나올 테니까 파란 네모 부분은 f'-1이 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얘가 이해되니?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한테 묻고 있던 이 극한은 이거였던 거고 이걸 요리조리 올바르게 한번 해석을 해보니까 정답은 f'1에 분모 2가 남아있네. 이 녀석이다. 이제 끝났지? 여기다가 1 집어넣어서 얘들아 1 집어넣어서 f'을 찾고 그 찾은 거에다가 2로 나눠주면 정답이 되겠다는 거죠. 네, 이것도 계산 여기까지 할게. 필기하시고 마무리는 여러분들이 짓도록 하세요. 마이너스. 선생님 뭐 잘못했지? 그렇지. 여기 f' 1이죠. 1을 넣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를 넣어야 되겠지. 자, 필기 천천히 하시고 지금은 0분의 0의 극한인데 그래서 0분의 0의 극한이라 미분계수로 보고 싶은 거 맞아. 미분계수로 보고 싶은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분자 쪽에 적혀있는 식이 어떤 식이 아니라 f로 표현된 함수식이거든. f로 표현된 함수식이니까 y값으로 이게 y값이 뻔히 보이잖아. y값인 게 분자 쪽에 있는 게 어떤 y값을 기록하고 있는 순간으로 표현된 식이 맞으니까 그걸 미분계수로 바꾸자는 거지. 미분계수를 바꾸려면 점 하나가 더 필요해. 그 점 하나는 얘가 0이 간다. 어디? f에다가 마이너스 1 넣은 게 0으로 간다. 그럼 이 뒤에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다가 0으로 가고 있던 그 f-1을 추가하는 거 별 문제 없을 테니까 강제로라도 추가해서 미분계수로 바꿔서 풀 수 있다는 거죠. 0분의 0의 극한으로 푸는 게 아니라. 같은 페이지 더 물어볼 문제 있나요? 291번도 갑니다. 291번은 더 확실하네. 극한 보니까 더 확실해. 완벽히 미분계수로 푸는 문제가 맞아요. 그럼 또 자, 이게 fx지. 미리 보여놓을게. 도함수는 f'x는 3x제곱 마이너스 4x. 이게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주는 순간 변화율을 알려주는 미분계수의 각각의 값들을 알려주는 도함수야.
자, 구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극한에 집중하자. 네? 밖에 더 없구나. 다시. 좀 줄 아껴도 되지? 분자 쪽 인수분해 돼. 분자 쪽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 됩니다. 한 번은 fx-f3으로 한 번은 fx 플러스 f3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이렇게 맞나요? 맞아 안 맞아? 잘못 적었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그럼 또 네모놀이 하자고. 선생님이 지금 네모친 이 부분 말로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아무렴 3,f3과 x,fx를 연결한 두 점을 연결한 평균 변화를 구할 거야. 그 평균 변화율에 리미트가 붙게 되면 이 x,fx가 3,f3 쪽으로 붙고 있으니까 기울기는 맞는데 3,f3 쪽에 정말 가까이 붙어 있는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가 되는 거니까 이게 f'3이 안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f'3이야. 3에서의 순간 변화를 구하는 극한이라고. 그래서 정답은 f'3에다가 남은 거 계산해줘야 돼. 3 집어넣어주면 f3 더하기 f3이니까 여기에 2f3 한 번 더 곱해주면 되는 거겠죠. 계산 또 여기까지 할 거야. f'3은 여기 나눠서 계산해 주시고 f3은 위에다 넣어서 계산해 주시고 그렇게 계산한 거 이 식에 맞게 정답만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였겠죠. 그렇게 해주세요. 또 질문 45페이지 질문 96번? 96번? 6번 맞아? 96번 한번 가보자고요. fx가 3참수네? 감춰놓은 게 너무 많네요. 일단 모르니까 정함수 미리 구해놓을게.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미분단이 있는 거 어떻게 해? 일단 해놓자. 자, 이때도 갑니다. 리미트. 방금 아까 했던 문제랑 연결되어 있는 문제네. 한 번 더 복습하기 좋은 문제야. 분모 분리할게. x가 마이너스로 가고 있으니까 2 플러스 1을 나 이렇게 적을래. 그래야 델타 x가 좀 예쁘게 보일 것 같으니까. 그리고 분자를 보세요. 분자는 fx밖에 없거든. fx밖에 없어. 간다. 얘들아, x가 마이너스로 가면 분모 어디로 가? 0으로 가. 분자는 마이너스로 가면 f 마이너스로 가. 그런데 분모 어디로 가고 있다 그랬지 방금? 0으로 가. 0으로 가고 있는데 문제에서 이 결과가 지금 2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분모는 0으로 가고 있는데 극한이 2가 나온대. 그 말은 방금 x에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표현되는 분자 f-도 누가 돼야 된다는 거. f-도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유는 0분의 0의 꼴의 극한이니까. 그래야 극한이 나오게 될 테니까. 분모만 0으로 가는데 분자가 0으로 안 가면, 분모는 0으로 가고 있는데 분자가 0으로 안 가면 절대 2라는 답이 나올 리가 없을 테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f-1은 0이 돼야 된다. 그걸 여기다가 추가하자고. 어차피 0인데 내 마음대로 더하고 빼는 건 뭔 문제야? 뺄 거야. 그리고 미분계수로 풀 거니까. 맞아요? 그럼 또 가. 여기까지는 말로 할 게 또 마이너스 1, f-1과 x, fx를 연결한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 그냥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 그런데 그 기울기에 리미트가 붙는다.
리미트가 붙으면 이 x, fx가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쪽으로 붙고 있을 테니까 결국 이 기울기는 그냥 적당히 떨어져 있는 기울기가 아니라 이쪽에 정말 가까이 붙어 있는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 바로 x가 마이너스 1인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나오게 됩니다. 는 얘기했던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적을까?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2라는 걸 알려주고 있었다는 거지. 또 계산 여기까지 할 겁니다. 첫 번째,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은 결과가 0이 되게 해주는 방정식 하나랑, 두 번째,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은 결과가 2가 되게 해주는 방정식을 이용해서 연립 방정식으로 마무리해주면 되는 거였겠죠. 함수값 하나 찾아냈고 미분계수값 하나 찾아냈으니까 찾아낸 거 각각 함수에다 집어넣어서 미분 도함수에다 집어넣어서 식 만들어 이거야. 그리고 그 만들어진 식으로 연립 방식 풀어달라는 얘기겠지 뭐. 이것도 계산 여기까지만. 계속 수업 듣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하면서 문제가 그냥 다 비슷비슷하구나. 접선의 기울기를 이용할 바로바로 알려준 도함수하고 지금까지 신나게 연습했던 미분계수, 리미트를 표현한 미분계수하고 같이 매칭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구나. 다 그래. 그냥 문제수 그냥 내용 자체가 비슷비슷합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실 45페이지부터 97번 가볼게요. 97번 문제 따로 안 적고 그냥 바로바로 갈 거야. 특히 첫 번째 극과는 그냥 말로 하고 끝날 겁니다. 297번 분모 어디로 가니? 무한대 몇 차이 무한대야? 2차이 무한대인데 극한 얼마 나와야 되는데? 2 나와야 되는데 그럼 분자도 몇 차이 무한대가 돼야 되고 2차이 무한대가 돼요. 특히 2차 계수는 뭐가 돼야 되지? 2차 계수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1분의 2라고 하는 극한의 정답을 2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테니까 그냥 내용만 적을게. 가 때문에 우리가 찾아야 되는 분자 쪽에 있는 fx는 이렇게 생긴 식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거. 1차하고 3차는 아직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를 만족하는 fx의 모양은 1차항과 3차항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 가에서 중요한 건 fx가 2차식이 돼야 된다. 특히 2차 계수는 2가 돼야 된다는 것까지만. 그럼 극한이 2가 나오긴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테니까. 간다? 나는 적어야겠다. 자, 그럼 이제 우리 fx 깔끔하게 찾으러 가야 되니까 이렇게 아까 했던 점점점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표현할게. fx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가만 만족하면 되는 거라서 아까 가는 2x제곱만 해결하면 끝나는 거라서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이제 fx 찾으려면 나머지 1차하고 상수항도 필요하잖아. 1차하고 상수항이 가에서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나에서는 중요할 것 같거든. 그래서 fx 설정했어요. 이거랑 같은 문제였겠지. 이런 식으로. 대신 여러분들이 식을 잡았어야 되는 거겠지. 문제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미정계수를 잡아서 표현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이제 나 시작하자. 그럼 어디로 가? 0으로 가.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그 말은 분자도 똑같이 x에 2 넣었을 때 f에 2가 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11이 나와야 돼. 그럼 2 넣어서 11 방정식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이제 하나만 더 만들자. 하나 더 갑니다. 선생님 대신 바꿔치기 할게. 요거 어차피 F2니까 내 맘대로 F2라고 적을게요. 그러면 평균 변화율, 그러면 순간 변화율, 바로 이 전체 극한이 의미하는 건 F 프라임 2였던 것이다. 2에서의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를 말하는 그 결과가 7이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2 넣어서 방정식 하나 만들어주고 이것도 하나 또 미리 했으면 좋았을 거지.
이것 때문에 만들어질 도함수의 모양은 4x 플러스 a였을 거잖아. 이건 여기다 집어넣어서 방정식 하나 만들어주고, 그렇게 만들어진 방정식을 또 연립해서 풀어주면 마무리가 됐을 거고. 이것도 계산은 선생님이 안 할게요. 필기하고 마무리 여러분들이 잘 지어보세요.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 느낌이 있어야지. 아, 내가 처음에 선생님이랑 미분계수, 밑에서 미분계수 할 때 너무 힘들어서 잘 이해도 안 되고 어려웠었는데, 이제 선생님이 접선의 기울기 바로바로 알려주는 도함수 알려줬으니까 리미트 쓰지 않아도 접선의 기울기 알 수 있는 도함수가 있으니까 이것만 잘하면 되겠구나. 큰 오산이죠. 접선의 기울기를 바로바로 알 수 있는 도함수뿐만 아니라 항상 문제는 이것처럼 도함수에다가 미분계수를 표현할 수 있는 극한까지 같이 합성이 돼서 연결이 되는 문제들이 많아. 그러니까 도함수만 잘하는 데서 문제를 잘 풀려봤어요. 리미트로 표현되어 있는 각각 지점에서의 미분계수에 대한 표현 방법까지, 이런 것들까지 잘 계산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같이 문제를 합쳐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지. 도함수만 잘해가지고 잘한다고 해서 문제를 절대 잘 풀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만큼 리미트에 대한 연습 착실하게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또 질문? 좋습니다. 우리 마지막 페이지 한번 해볼까? 마지막 페이지 질문 300번 가볼게요. 300번. 일단 첫 번째 줄은 대입만 하면 되는 거니까 안 적어도 되려나? 그래서 적을까?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랍니다. 이름 바꿔도 되지? 이거 잠깐만 fx라고 할게요. 우리 fx 너무 많이 쓰니까 또 이거에만 또 선입견을 가지려나? 내가 그 이름 바꿔야지. gx라 해야지 이번에. 그럼 첫 번째 줄, 이게 몇 컴마 몇 지나간다고? 마이너스 1,6 지나간다.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그렇게 나온 결과가 6이 되게 해주는 방정식 하나 작성해 주시고, 좀 이따 이거 같이 쓸 거야. 계속 읽어볼게. 곡선 위에 몇 컴마 몇? 1, 거기다 밑줄. 곡선 위에 1,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 거기까지 밑줄 그으세요. 곡선 위에 점 1,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 거기까지 밑줄 그어줘. 그 밑줄 근거에 적어놔. 1,0이 곡선 위에 점이라고 그랬지. 그 밑줄 근거의 첫 번째 1,0도 지나는 거구나. 마이너스 1,6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문제가 말하는 건 이 함수가 1,0도 지나가고 있구나. 곡선 위의 점이라며. 이 함수 위의 점이라고 하니까 1,0 지나가는 거 맞죠? 그래서 대입한다. 1 집어넣으면 F를, B를, C가 0이 된다면 이거 활용할 수 있었겠지? 이거 두 번째 풀 방정식으로 준비해주면 되고, 밑줄 친 거 하나 더. 그리고 그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는 건 이거 알려준 거지. X가 1인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1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밑줄 친 그 부분의 내용이 이 두 가지였던 거. 1,0도 지난다. 그리고 그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라는 건 1에서의 미분계수가 1이라는 얘기였던 거니까. 여기 할게. G'X가 누굽니까? 2ax 플러스 b죠. 거기다가 1을 넣은 걸 말하는 거지. 1을 넣은 걸 말하는 거니까 2a 플러스 b를 말하는 거죠. 이게 1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게 문제풀이에 필요한 세 번째 방정식. 문자 3개, 방정도 3개니까 뭐 어렵지 않네. 혹시 오랜만이라도 까먹은 친구 있을까봐 푸는 방법 소개할게. 요거 두 개 연립해서 C 날리면 돼. 빼면 C 날아가. 빼면 C 날아가면서 A, B로 만들어진, 이거 근데 빼면 A도 날아가는구나. 바로 B 나오겠네. 그럼 B 찾았으면 A 찾으면 되고, A하고 B 찾았으면 여기든 아무데나 찾은 A, B 집어넣어서 C 찾아주면 되고. 문자 3개짜리 연립방식 푸는 방법, 마음에 안 드는 문제 하나 소거하면 돼. 지금은 이미 여기가 C가 없는 방정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설마 마음에 안 드는 게 다른 문자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C를 소거하는 선택하는 게 제일 편한 방법일 겁니다. 분명히. 그것도 마무리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또 질문? 305번. 이 다항식의 나눗셈을 미분을 통해서 푸는 방법. 지난 시간에 충분히 했다고 했는데 좀 부족했나? 한번 더 해볼게. 검사식 만든다. x의 열제곱 마이너스 1을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면 10차식을 2차식으로 나니까 8차식에 나오겠네. 근데 8차식 형태로 나오게 될 아까도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선생님은 전혀 궁금하지 않아. 저기 안에 들어갈 8차식이 누군지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 그냥 QX로 넣을 거야. 대신 이때 나오는 나머지를 RX라고 부른다는 거죠. 아마 이 문제 질문하는 친구는 요 다음 단계를 못해서 질문했을 가능성이 큰데 그 이유는 고1 때 공부를 너무 대충 해서 뭘 대충 했을까 하면 아마 이걸 대충 했겠지. 내가 구해낸 나머지를 ax 플러스 b로 표현해야 된다는 내용을 몰라서 질문했을 가능성이 좀 큽니다. 선생님 착각일 수도 있지만. 자, 다시 검사 나눗셈을 보세요. 10차식을 2차식으로 나눠.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부르겠대. 그런데 나머지 구할 때 고1 때도 그랬지만 이 RX를 그냥 이대로 두고 문제 풀면 절대 안 풀려. 절대 안 풀립니다. 나머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느냐? 나누고 있는 식의 차수가 몇 차인지 봐주면 되잖아. 2차로 나누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2차보다 낮은 차수 1차까지 가능하죠. 그래서 분명히 이 나머지는 1차 형태로 표현될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어야겠지. 이 다음부터 이제 풀이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나머지 정리 바로 쓰자. 나머지 정리 씁시다. 나머지 쓰자는 건 x에 마이너스를 넣자는 얘기지. x에 마이너스를 넣을게요. 마이너스를 넣으면 마이너스 열제곱 1 빼기 1이니까 0은 마이너스를 넣으면 싹 다 나눠서 0은 0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으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방정식.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했죠. 하필 나누고 있는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다 보니까 나머지 정리를 저거 하나밖에 못 써. 또 다른 나머지 정리를 쓸 수 있는 숫자 있었으면 방정식을 바로 만들 수 있었겠지만 보다시피 이걸 나머지 정리를 통해서 풀려고 한다면 마이너스를 밖에 못 넣는다는 거지. 그래서 식을 하나 더 만들 건데 그게 미분을 통한 식을 하나 더 만들어 주자는 얘기였던 거죠. 자, 미분할게. 10x의 9제곱 미분하면 없어질 거지. 곱미분 들어갑니다. 앞에 거 미분하면 2의 x 플러스 1의 1제곱 안에 거 미분할 건데 1이니까 곱할 거 없어. 뒤에 거 그대로. 앞쪽 미분 곱하기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이번엔 앞쪽 그대로에 뒤쪽 관심 없으니까 그냥 미분했다고 쳐. Q'이라고 붙여주면 되는 거지 뭐. 그럼 곱미분 끝났죠. 하지만 아직까지 안 끝났어. 뒤에 얘도 같이 미분해야지. 좌변 전체 미분했으면 우변도 미분해야 되니까 여기만 미분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도 미분해야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한 번 더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되겠지. 마이너스를 넣어볼게. 마이너스를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10배니까 마이너스 10은 마이너스를 넣으면 싹다 날아가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넣으면 싹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들 누군지 관심 없어도 된다고. 어차피 날아갈 거니까 사라지게 될 거니까 QS가 누구인지 몫이 누구인지 궁금해할 필요 없다. 다시 마이너스를 넣으면 0돼서 사라져. 마이너스를 넣으면 0돼서 사라져. 남는 거 A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 문제를 푸는 필요한 두 번째 방정식.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으로 연립 방정식 풀어주면 A값 B값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 A값 B값 가지고서 정답을 몇 X 더하기 몇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지. 이거 뭐 다 나왔으니까 계산할까? 따라서 문제가 원했던 나머지 RX는 A 자리에 마이너스 10 집어넣어야 되고
A가 마이너스 10이라면 B는 얼마 말하는 거지? B도 마이너스 10을 말하는 걸 테니까 이게 문제가 말하는 나머지였던 거겠지. 그리고 질문이 그 나머지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달래 얘들아.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서 계산해달래요. 정답 마이너스 5였겠네. 네, 1학년 때 배웠던 내용도 이렇게 기억을 좀 하자. 응? 정말 오랜만이긴 하지만, 근데 뭐 오랜만이긴 하지만 지난 시간에 했었잖아. 지난 시간에. 물론 어떤 2차식으로 나올 때 나머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문제를 풀었었지. 지금처럼 2차로 나올 때 나머지를 어렉스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표현한 이런 식은 오랜만이지. 정말 1학년 이후로. 한 번 더 기억을 해줘. 항상 나머지를 구할 때는 다음 식을 나눠서 얻게 될 나머지를 구할 때는 그 나머지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야 한다. 그 구체적으로 표현된 나머지는 누굴 보고 결정한다? 나누는 식의 차수를 보고 결정한다. 지금처럼 나누고 있는 식이 2차식이라면 나머지는 1차 이하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AX 더하기 B로. 만약에 나누고 있는 식이 3차식이었다면 나머지는 2차 이하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의 나머지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지. 절대 이 모양 그대로 냅둬서는 문제가 안 풀린다는 뜻입니다. 나머지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야지만 풀린다는 뜻이야. 이렇게 하시고 또 질문 있는 사람? 또 질문 없습니까 이제? 좋아요. 그럼 프린트 질문은 여기까지 가는 걸로 끝내고 교재 과제도 있었죠. 잠깐 쉬었다가 교재에서 해야 되는 과제 이어서 합시다. 수고들 했어. 혹시 교재 및 또 가져온 사람 있나? 가리 말고. 자, 이번엔 교재 갑시다. 53페이지. 어? 이거 수제 됐어? 안 됐지? 몇 번까지 됐지? 57페이지까지 맞아? 네. 자, 봅시다. 53페이지 질문. 43. 몇 번? 43번. 43부터야. 뭐라고? 43쪽부터 숙제 아니에요? 43쪽부터요? 나 43쪽이 없어. 그렇구나. 앞쪽도 숙제가 있었구나. 자, 시작하자. 43쪽 질문 261번. 61번 먼저 갈게요. 첫 번째 극한 보니까 똑같아. 함수값 하나에 미분계수값 하나를 알려주는 극한이죠. 이 극한 하나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걸 이제 외워줘도 될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니까 누가 5다? 누가 5가 돼야 돼? F? 2가 5가 돼야 돼.
F2가 5가 될 거고, 그럼 이 자리에 F2를 넣는다면 이건 x가 2인 지점에서의 미분계수를 말하는 거니까 2인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이 바로 2가 된다는, 지금 극한원으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가지고 뭐 이거면서 문제 풀 수 있게 만들었겠지 뭐. 하자. gx는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fx, 질문은 g'2. 그럼 먼저 g의 도함수부터 찾아야 될 건데, 공미분 앞쪽 미분 뒤에 그대로 더하기 앞쪽 그대로의 뒤쪽 미분한 거,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2만 넣어주면 될 거라. 2 넣어주면 2는 4, 2 넣어주면 F2에다가 2 넣어주면 4 빼기 2에다가 2 넣어주면 F'2.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이거하고 이거 찾아냈다는 거지. 그래서 찾은 거 대입만 해주면 정답을 얻을 수 있었던 거고,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해서 이 정도 수준 문제 빨리빨리 풀 수 있게 실력 만들어 놓자. 이 정도 실력 갖춘다고 해서 또 잘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내용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빨리빨리 들어서 시간 좀 부족해 보이네. 과제를 그렇게 좀 많이 내준 편이었구나. 이따 저녁 때 이어서 해야 될 것 같다. 이번 시간은 끝날 줄 알았더니. 자, 같은 페이지 질문 더 있나요? 넘길게요. 44페이지 질문 265번부터 시작할게. 갑니다. 일단 fx 적고 fx 3분의 1 x 세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에 플러스 3x 플러스 1 필요할 것 같으니까 더함수 미리 준비해 놓을게요. 더함수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되겠네. 위에 건 함수, 밑에 건 그 함수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주는 도함수. 이때 극한이 나왔어요. 이것도 사실 그림 안 그리고 싶은데 이거 그려보시면 이게 y값이잖아. 그럼 이렇게 생긴 x 넣어서 y값 얻은 거고, 이렇게 생긴 x좌표 넣어서 y값 얻은 거니까 이게 델타 y가 맞다면, 자, 바로 할까? 델타 x는 뭐가 돼야 되지 얘들아? 델타 x는 뭐가 돼야 됩니까? 어? 저 델타 y만 보고 델타 x 한번 생각해봐. 저게 올바른 평균 변화율이 되려면 분모 자리에 필요한 x의 변화량 델타 x는 뭐가 잡혀 있어야 돼? h 아니지. 지금 뭐야? 한 점은 4 플러스 2h, f4 플러스 2h를 쓰고 있는 것 같고, 다른 한 점은 4 마이너스 3h, f4 마이너스 3h로, 그래서 델타 y가 여기에서 얘를 빼고 있는 걸로 잡혀 있는 상태고, 그럼 올바른 델타 x는 여기서 여기를 빼야 되는 거니까 델타 x 필요한 건 뭐였던 겁니까? 5h였던 거죠. 그걸 이제 이렇게 그림 안 그래도 읽어낼 수 있잖아. 요게 x좌표고 요게 x좌표니까 그 x들을 넣어서 f에다 넣어서 뺀 값이 델타 y가 맞다면 이 사용하고 있는 x값들끼리의 차이가 델타 x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림 안 보여줄 때도 됐어. 바로바로 이제 머릿속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5까지 잡아줘야 평균 변화율이 완성되는 거야. 이게 완성되는 거라고, 이게. 그럼 없던 5 추가했으니까 분자에도 5 추가하겠어요. 그럼 또 간다. 이 파란색은 여기까지의 기울기. 그런데 리미트가 붙었어. 리미트가 붙었어. h 어디로 가는 리미트가? h가 어디로 가고 있다고? 0으로 가고 있다. 그럼 h 0으로 이거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 이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럼
분명히 지금 내가 파랗게 네모친 이 부분은 여기 있는 점과 여기 있는 점으로 연결한 기울기였는데 이 두 점이 다 어디로 가고 앉아있냐면 아니 얘도 여기로 오고 있고 얘도 지금 여기로 오고 있어. 누구 때문에? 이 리미트 때문에. 맞아? 그러니까 이 점하고 이 점이 둘 다 여기로 옮겨져 있는 상태에서의 기울기라면 당연히 얘는 4에서의 미분계수 F'4.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5배의 F'4를 구해달라는 얘기였던 거겠지. 그래서 4는 여기다 집어넣어 계산은 끝나는 거고, 그렇게 계산한 결과에다 5배 해주면 정답이 된다는 얘기였을 거고. 자, 천천히 또 풀기 하고 꼼꼼하게 보고 이제 익히자. 얘들아 이제 익혀.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 안 해줘도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 문제로 만들어줘. 이제 충분히 어느 정도 풀어냈잖아. 자, 계속 갈게. 또 질문. 268번. 268번도 일단 봐. 보세요. 문제 안 적을 거야. 분모 0으로 가. 분자도 x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알아. 얼마로 가니? 분자도 x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뭐 나오게? 0 나옵니다. 마이너스 2n제곱. 2n제곱은 짝수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을 짝수제곱하면 1 나오잖아. 그리고 4x에다 마이너스를 하면 마이너스 4 나오고. 그러니까 분자는 1 빼기 4 더하기 3이야. 0 나오는 거 맞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이는 극한 0분의 0의 극한 맞아? 그 0분의 0의 극한을 미분계수로 바꿔서 풀 수 있다는 게 이 유형의 특징이었지. 그러려면 미분계수로 바꾸려면 분자 쪽에 적혀있는 식을 델타 y의 선생님 말 들어야지. 분자 쪽의 식을 델타 y의 모습으로 바꿔줄 수 있어야 되는데 델타 y로 바꾸려면 함수가 지정이 돼 있어야 돼. 그리고 말했죠? 외워. 분자 쪽의 함수는 상수항을 제외한 부분을 함수로 놓고 풀어라. 이건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 분자 쪽 식 전체가 함수가 아니라 분자 쪽 적혀있는 식 전체 중에 상수항을 제외한 부분을 함수로 잡아라.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느냐? 누구 넣는 거였지? 마이너스를 넣는 거였죠. 마이너스 1 넣어주면 1,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4, 1 빼기 4니까 마이너스 3이 따라옵니다. 분자 쪽에 상수항만 빼놓고 나머지 식 전체를 fx로 치환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빼놓은 그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으로 바뀌게 된다. 여기까지만 함수로 놓고 풀면 뒤쪽의 상수항이 그 숫자의 리미트가 지금 x가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고 했지? 그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으로 바뀌게 된다고. 그래서 문제가 말하고 있던 식 정리한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분모 분리할게. x 플러스 1 말고 이렇게 적을게. 여러분들 알아보기 편하게. x 플러스 1은 잘 안 보이지? 이렇게 적어야 x, fx하고 마이너스 1, f-1의 평균 변형이라는 게 보이잖아. 사실 그렇게 안 적어도 보이게 해야 되겠지만 분자 쪽 내용 잘 봐. x의 2n제곱 더하기 4x를 다 fx로 놨어. 그리고 그 뒤에 더하기 3이 있거든. 그 더하기 3을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 적혀있는 더하기 3자리에 이걸 넣자고. 이렇게 미분 개수로 바꿔서 풀자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다시 한번 말할게. 이렇게 함수를 어느 부분까지를 함수로 설정할지를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끝났잖아. 이게 뭐야? 마이너스 1, f-1과 x, fx를 연결한 평균 변화율. 그런데 x가 마이너스로 가고 있으면 이 x, fx가 얘네 쪽으로 붙고 있을 거야. 얘네 쪽으로 붙고 있는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를 우리는 x가 마이너스 1인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f'-1이라고 불렀었던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걸 문제가 얼마라고 했냐면 얘가 마이너스 16이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거지. 그럼 마무리 지을까? fx가 이거잖아. 나 이거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 녀석의 도함수에다가 도함수 간다. 2n 내려주고 2n에서 1 까주고 4x 미분해줍니다. 이게 도함수야.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돼. 마이너스 1 넣으면 이거 홀수제곱이거든. 마이너스 1의 홀수제곱이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2n 더하기 4가 되겠죠. 그게 마이너스 16이 되길 바라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2n이 20으로 정답이 될 거니까 이 문제에 필요한 자연수에는 10이라고 말을 해주는 게 맞겠죠. 0분의 0의 극한으로 풀어도 되지만 0분의 0의 극한이 우리가 지금 계산하고 있는 접선의 기울기 순간변화율도 죄다 극한이야. 0분의 0의 극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그 0분의 0의 극한들도 맘만 먹는다면 이렇게 미분계수로 바꿔서 풀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파트가 여기 11번째 유형이 되는 겁니다. 되는 거라고. 이렇게 하시고 여기 다 갖다 끝났으면 페이지 넘겨서 다음 문제 우리 준비해 보자고요. 여기부터 하세요. 네. 45페이지 질문. 45페이지 질문 있는 학생. 46페이지 질문. 278번. 78번 가보겠습니다. 78번 이 문제 핵심 첫 번째 줄에 있어. 2차 함수 fx에다 밑줄. 이차 함수 fx에다 밑줄.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 풀기 전부터 이 준비 해놨어야겠지. 갈게. 선생님 바로 대입해도 되지? 2x-1 곱하기 f'x 는 아니네, 안 끝났네. 마이너스 4fx 여기다 마이너스 4배 는 아직도 는이 아니네? 뭐야? 왜 이렇게 길어? 더하기 10x 마이너스 13. 그냥 한쪽이 다 정리되어 있던 거구나. 이렇게 됐죠? 그럼 차수를 정리해볼게. 4ax 날아가겠네. 4ax 좀 날아갈 거야. 그 다음 1차항 정리를 갑시다. 마이너스 2ax에 플러스 2bx 마이너스 2ax에 플러스 2bx 양산이 잘 안되네. 마이너스 2ax에 플러스 2bx 마이너스 4bx니까 마이너스 2bx 이것도 계산 끝났습니다. 거기에 10x 됐죠? 2차항 지금 다 사라진 거 맞지? 4ax 사라졌네. 1차항 정리 끝난 것 같아.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게. 마이너스 2x 적었고 플러스 2bx랑 마이너스 4bx 마이너스 2bx 계산했고 10x 계산이 끝났네요. 상수항 찾아갑니다. 상수항 마이너스 b에다가 마이너스 b에다가 마이너스 4c에다가 마이너스 13까지 그리고 적어줄래? 아니 적는 게 아니라 거기 윗줄 첫 번째 줄에 또 한번 밑줄 그어줄래?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 거기다 적어놓고 적어주세요. 세 글자 항등식 항등식 항상 성립하는 등식 x에 누구를 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그러니까 x를 갖고 있는 부분도 x를 갖고 있지 못했던 부분도 0 되면 되겠지.
그럼 x에 뭘 집어넣어도 0 더하기 0, 0 나오는 거 맞을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 풀이에 필요한 방정식 2개 찾았어. 방정식 하나, 방정식 하나, 2개. 그런데 문자가 3개네. 힌트가 더 있을 것 같아. 힌트가 또 있네요. 세 번째 줄. F0이 얼마라고? F0. 세 번째는 여기다 적을까? F0이 0, 0, C니까 C인데 그게 마이너스 4. 요게 세 번째 방정식. 요게 두 번째 방정식. 요게 세 번째 방정식.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정식. 그거 연립해서 ABC 찾으면 되겠죠. 그럼 ABC 찾으면 fx 찾은 거야. fx 찾았다면 도함수도 찾을 수 있어. 그럼 마지막 문제가 물어봤던 f2 도함수 찾을 필요 없는 게 여기다가 찾은 함수에다가 2만 넣어서 마무리해주면 되지 않았을까요? 여기까지만 풀게요, 선생님. 뭐가 중요한지 봐. 이 문제의 풀이의 핵심은 두 번째 줄에 적혀있는 식도 중요했지만 첫 번째 줄에 적혀있던 fx가 2차 함수였다. 그래야지 이렇게 모양 잡고 식에다 대입할 거 아니야. 또 그렇게 만들어낸 식을 정리하면 뭔가 1차식이 나오는데 1차 방정식이 나오는 거지. 근데 그게 항상 성립하는, 사실 내가 정리한 이 식은 방정식이 아니라 항등식이었다는 거죠. 그럼 항등식 풀이에 맞게 x 갖고 있는 부분이 0되게, x 없는 부분이 0되게, 그렇게 하나씩 찾아 나가는 거야. 문제가 하고 있는 얘기. 중요한 건 뭐였다고? 첫 번째 줄이 중요한 거였어. 2차 함수라는 거, 그리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거. 그 두 가지 내용 가지고 문제를 풀어냈다고 보면 되겠죠. 또 질문? 질문 더 있나? 학생 질문하자. 80. 80번 가볼게요. 80번 아까 했던 문제지. 나머지 구할 때 그 나머지를 아까 선생님이 큼지막하게 빨간색으로 표현했던 것처럼 간다. 자, x 플러스를 제곱으로 나눴어. 10차식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전혀 궁금하지 않은 8차식 형태의 몫을 qx로. 핵심은 여기야. 나머지를 반드시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문제가 원하는 나머지는 이겁니다. 2차로 나눴으니까. 2차로 나눴으면 나머지가 1차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1차 형태로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나머지 여기를 어뢰수로 잡으면 절대 못 풀어. 여기를 우리나라 말로 나머지로 잡아서 문제 못 풀어. 내가 찾아야 되는 나머지가 이런 모양이라는 걸 알고 풀어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하자. 첫 번째 나머지 정리 바로 쓸게. 나머지 정리 쓸 수 있지? x에다 마이너스 1 넣어서 마이너스 1 적자 이것까지 뭐 넣는지도 보여줄게. 마이너스 1 넣어서 마이너스 1 넣으면 1,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1, 마이너스 1 넣으면 다 날아가고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게 문제 풀이에 필요한 첫 번째 방정식. 두 번째 방정식은 미분이 필요합니다. 왜? 더 이상 나머지 정리를 쓸 수 없어. 그래서 미분으로 10을 바꿀 거야. 그럼 미분한 식은 10x의 9제곱 더하기 12x의 제곱 마이너스 4 있어. 네, 실수하는 거 있으면 말해주세요. 네, 공미분 갑니다. 앞쪽 미분하면 2의 x 플러스 1 곱하기 뒤쪽 그대로 더하기 이번엔 앞쪽 그대로의 뒤에 거 미분한 거 그리고 ax 더하기 b까지 미분해서 더한 거 여기다가 한 번 더 x에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와 식이 나오겠지. 그 식이 두 번째 식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와 얘 연립해주면 a값 b값 찾을 수 있었을 거야. 그 찾은 a값 b값 집어넣어주면 나머지 나오는 거고 그게 280번의 정답이었겠죠. 여기까지 합시다. 이 다항식을 나눠 쓰면서 상기되는 미분도 딸랑 요거야 요거 이렇게 나오는 문제. 그러니까 기억해. 아 일단 검산식 적고 그 검산식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나머지 정리 한번 쓰고 나머지 정리 아마 한 번밖에 못 썼을 거야. 이런 유형의 문제는 죄다 제곱식으로 나누게 되면서 나머지 정리 한 번밖에 못 쓰게 돼. 그래서 필요한 또 다른 방정식 하나를 이걸 외우라고.
나머 정리 한번 써서 표현하는 거 하나에다가 그 다음에 얻어야 되는 방정식은 여기서 얻는 게 아니라 얘하고 얘가 같다니까 좌변이랑 우변이 같은 식이라면 좌변 미분에서 얻은 식과 우변 미분에서 얻은 식도 같을 거 아니야. 그렇게 미분에서 얻은 식에다가 한 번 더 그 숫자 넣어서 필요로 하는 방정식을 추가로 한 개를 더 얻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런 식으로 마무리 해주면 된다는 뜻이겠지. 어떻게 그럼 여기는 끝낼까요? 자, 좀만 더 힘내자. 53페이지로 넘어오세요. 53페이지 질문 324번. 324번 먼저 가볼게. 자, 문제 같이 보자. 3차 함수 위에 점 1,5. 그럼 먼저 문제 읽지 말고 해야 되는 거 있어. x에다 1 넣어서 y가 5 나오는 방정식 하나 얻었어야 됩니다. 선생님 이름 바꿔도 되지? fx로. 자, 1,5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뭐 어쩌고저쩌고 나온다는 거니까 간다. 첫 번째 1,5 지난다. 1,5 지난다. 그러니까 1 넣었을 때 나오는 2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5.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7이 5가 나온다는 얘기겠네. a 더하기 b 더하기 7이 5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얘가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얘기 없겠네요. 이거 써먹게 될 테고. 두 번째 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그림 그려줄게.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얘들아,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근데 문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위에 1,5가 있대.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식 하나 찾은 거야 지금. 그리고 두 번째 힌트가 그 점에서 그 안에 접선의 방정식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럼 두 번째 이 점에서 그 접선 할게. y 지나가는 점 1,5에 나가. 기울기 전에 뭐 넣어주면 돼? 기울기 전에 누구 넣어주면 계산 끝나는 거야? F. 얘들아, 이 기울기 전에 누구 들어가야 정답이야? F' 1. 이 순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내가 접선의 기울기 여기다 집어넣을 거니까 여기에 F'1 들어가면 되는 거겠지. 맞아? 그럼 또 가자. 도함수 6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지. 그럼 접선 완성시킬게. y는 여기다가 1 넣은 게 기울기야. 그러니까 1 넣게 되면 6. 저렇게 헷갈리네. 1 넣어주면 1 2a 더하기 b 더하기 6이네. 2a 더하기 b 더하기 6이네. 이게 접선인 거네. 맞아? 그런데 접선 알려줬어. 그 접선이 누구래? y는 x 플러스 4래. 그러니까 뭐겠어. 하나 더 찾았네. 여기에 기울기가 얘인데 접선의 기울기가 1이라고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얘가 여기에 곱해져 있는 1이랑 같아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가 1이 돼야 된다는 얘기겠지. 이게 두 번째 방정식, 요게 첫 번째 방정식. 풀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A가 B가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여기까지 할 겁니다. 자, 문제 정리해. 어떤 3차 함수 위에 1,5라는 점이 있대. 1,5라는 점이 있으니까 1,5 대입해서 방정식 하나 얻었어. 그리고 그 점에서 접선을 구하겠는데 그 점에서의 접선이라는 건 1,5가 접점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그 접점을 지나가는 직선 표현해놓고 기울기만 찾으면 되는데 그 기울기는 방금 말했던 접점에서의 미분계수. 접점에서의 미분계수니까 F'1이 들어갈 자리. F'1은 도함수구에서 1만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만들어낸 직선이 얘가 된다는 거 보니까
기울기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기울기랑 여기 있는 기울기가 둘 다 1로 같아야 된다는 얘기라고. 그렇게 해서 방정식 하나를 더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였겠지. 마무리들 잘 하세요. 또 질문? 지금 바로 여기 막 이쪽에 유형 좀 기초적인 기본적인 문제로 시험 봤을 때 여러분들 최소한 절반 이상 받을 수 있는 실력 갖추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스스로 풀었을 때도 어느 정도는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 정도 수준이 된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는 공부를 해라. 정리 잘하고 집에 가서 공부하고. 53페이지 한 번 더 질문 받아볼게요. 더 있는 사람? 329번? 다음 페이지로. 자, 329번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음 직선은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여기까지 읽을게. 이렇게 생긴 직선을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이거네? 이거겠네요. 이게 y축 방향으로 n만큼 올린 직선 맞지? 위로 올려주면 되는 거니까 n만큼 올려주려면 n만큼 더해주면 되는 거 맞죠? 끝나서 평행이동한 거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만들어낸 직선이 y는 이거 이름 붙일게. fx라고. fx는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9x에 접하는 이 함수에 접하는 관계가 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접선이 된다는 얘기네. 문제부터 이해시켜줄까? 그림이 옳지 않을 수도 있어. 들어봐. 여기에 어떤 선차 함수가 있었어.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었거든. 그리고 원래 기울기가 어떤 직선이 있었습니다. 기울기가 어떤 직선이 있어서 기울기 마이너스 3일 때 얼추 비슷하게 해볼게.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었던 거야. 이런 모양의 직선이 있었던 거라고. 그런데 그 직선을 y축 방향으로 m만 가보니까 y축 방향으로 올려 m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몰라. 하여튼 m만큼 가보니까 이 직선을 평행 이동을 해보니까 느낌만 살려볼게. 기울기 다르게 표현되네. 평행 이동을 해보니까 접하는 모양이 되더라. 원래 있던 직선은 아닌데 이 직선을 평행 이동을 시키고 보니까 주어진 3차 함수에 접하는 그래프가 되더라.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 말 이해돼? 그럼 결국 이게 이 함수에 뭐가 되는 거라고? 이게 이 함수의 접선이 되는 거야. 접선이 되는 거라고.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나 되는 거야 지금? 그럼 일단 이 3차 함수에 문제 바꿀게. 접선 찾는 문제다. 이거 찾는 문제예요. 그리고 정보는 그거지. 이 녀석의 접선 찾을 건데 어떤 접선 찾아라?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접선 찾아라.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접선 찾아라. 그리고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접선 찾았을 때 그게 얘랑 같다고 놓고 풀라는 얘기겠지. 다시 평행이동에서 만든 어떤 직선이 있었는데 그 직선이 얘에 접하더래. 쉽게 말하면 얘는 이 녀석의 접선인 거야. 어떤 접선인 거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접선인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3차 함수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 되는 접선을 찾아주면 되는 거잖아. 맞아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 되는 접선 어떻게 찾는다고 했지? 기울기 알고 있으니까 뭐만 찾으면 돼? 저 직선 찾을 때 기울기 알고 있으면 뭐만 찾으면 되지? 점만 찾으면 돼. 그 점 명심에 접점을 찾아야 됩니다. 접점을 찾아야 돼요. 접점 찾으러 간다. 일단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 되려면 이 녀석의 도함수
얘들아 이게 기울기 말해준 식이야.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걸 먼저 찾아야죠. 맞아? 이게 이 함수 위에 있는 모든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말해주는 식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3이 되는 순간을 찾아요. 그래서 x제곱은 얼마? x제곱은 얼마? x제곱은 1이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겠지. 또 경우가 두 가지로 나뉘네. 자, 문제 한 번 더 보자. 아, m이 양수나 되는 거구나. 일단 둘 다 푼 다음에 둘 다 풀어서 접선 구한 다음에 m 값이 양수되는 걸 구분해서 풀어주면 되겠네. 어쨌든 가자. 네, 일단 여기까지 했으니까 다시 보여줄게. 이게 무슨 뜻이냐. 다시 봐. 3차 함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접선을 찾고 있는 중인데 지금 계산상으로 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 되는 순간이 몇 군데? 두 군데. x가 얼마일 때랑 얼마일 때?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봐.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게 이쪽도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쪽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지금 찾아낸 거고 이쪽에 있는 접점의 x좌표가 1이라는 걸 찾아냈던 겁니다. 됐어? 그럼 y좌표도 찾으러 가시면 여기다 마이너스 1로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1로 얼마 나와요? 아니야. 마이너스 1로 얼마 나와? 7 나오죠. 1 넣었을 때는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7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바로 간다. 첫 번째 접선은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면서 1, 마이너스 7을 지나는 직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인 게 첫 번째 접선이고 두 번째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면서 마이너스 1, 7을 지나는 직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4라고 하는 직선. 이게 두 번째 접선. 그래서 문제가 외우는 게 뭐였어? 평행 이동에서 기울기 마이너스 3인 직선을 어떻게 좀 올려봤더니 또는 올리거나 내려봤더니 여기에 접하더래. 그런데 여기에 접할 수 있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접선은 이거 두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문제는 뭔 말이야? 얘가 이거 아니면 이게 돼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지. 그럼 얘가 이게 되려면 m자리에 뭐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6. 근데 아까 얘는 양수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거 아니네. 얘가 되려면 m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되지? 2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이 될 수 있는 m값은 2가 돼야 된다. 이 직선을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시켜주면 지금 문제가 말했던 이 3차 함수에 접하는 직선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였던 거죠. 조금 어려운 문제네. 여러분들에게는 아직까지는. 자, 필기하시고. 이따 저녁 때도 뭐 한 타임가 좀 안 될 수도 있겠는데 뭐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모르는 문제 많으면 그거 모르는 문제 다 체크하고 갈 거니까 일단 저녁 맛있게들 먹고 저녁 6시까지 들어와야 돼. 지각생 없이 6시부터 바로 남은 문제들 또 한번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자고요. 그리고 지금 교재비 혹시 교재비 좀 자기가 낸 사람 손들어봐. 마을이랑 연이 안 됐니? 2명밖에 안 됐던 거? 한 명 더 냈는데? 50분까지. 아, 현성이다. 여러분 교재비 좀 빨리 좀 내자. 우리 빨리 마무리 짓고 다음 주에 또 한 번만 수업하면 이제 방학이니까 방학 되기 전에 좀 끝냈으면 좋겠네. 저녁들 먹으러 가세요.